이 정치와 예술은 아주 그 상반된 분야 같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정치는 우리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은 예술은 개인의 자아 실현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사회로부터의 혁명이라면은 예술은 자기로부터, 개인으로부터의 혁명이다. 이렇게 말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간의 어떤 그 기질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예술가가 되는 것이고, 또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정치를 이기적으로 한다거나 예술을 이타적으로 접근할 때 정치와 예술의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권력욕에 불타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타락한 정치가 되겠죠. 예술도 마찬가지죠. 예술을 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고자 할 때 이게 이제 좋은 예술이 될 수 있는데, 자꾸 대중을 의식한다든지 남의 눈치를 보면서 이타적으로 작업을 할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독창적인 자기 양식이 나오기 어렵겠죠. 예술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자기다움을 통해 가지고 자기만의 그 고유한 가치를 특허내듯이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술에서는 표절을 범죄시하고 있는 거죠. 만의 어떤 고유한 특수성을 드러내서 그것이 모두가 갖고 있는 각자의 특수성을 공명을 시킬 때 거기서 오는 그 감동, 가장 특수한 것이 보편적인 것이 되게 하는, 이게 이제 예술이라는 거죠. 밤이 깊어지면은 이제 새벽에 여명이 트듯이 그 이타심이 굉장히 깊어지면 그것이 이제 이기적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고, 이기심이 깊어지면은 이타적인 것이 된다. 우리가 이제 산을 오를 때, 올라갈 때는 한쪽 풍경만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정상에 오르게 되면은 그 반대쪽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치와 예술은 이 방향은 반대지만 정상에 오르면은 서로 통하게 된다. 그래서 그 정치와 예술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공통점이 있지만, 정치는 가장 이타적인 삶이 가장 이기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예술은 가장 이기적인 삶이 가장 이타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게 각각 예술과 정치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 논리에 맞게 접근을 해야 좋은 정치가와 또 좋은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작년 연말이죠. 마지막 시간에 그 창작의 단계별 문제를 얘기하면서 1단계에서 생기는 문제가 개념과 양식의 균형을 이루고 있나.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개념과 양식이 창작의 양 다리가 돼가지고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 워킹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정치인이 되려면은 그 정치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정치의 개념. 뭐 자기 정치 철학이겠죠. 그리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양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양 다리가 돼서 이 워킹이 돼야 되는데, 이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 난무하다 보면은 굉장히 산만해지는 거거든요. 개념이 있어야 이 일관되게 하나의 그 방향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개념에서 다양한 양식이 나오는데 그 양식들이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양식은 다양하고 개념은 통일돼야 된다. 그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양식이 다 다른데 개념도 다 다르다 이러면은 여러 작가의 작품처럼 보인다는 것이고, 나중에 자기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지. 그거는 정치도 똑같다는 얘기죠. 자기의 정치 철학이 있고 그 정치 철학에 입각해 가지고 정책 1, 정책 2, 정책 3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정책들이 하나의 정치 철학에 귀속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술과 정치가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근데 정치인들의 이 개념이 있느냐, 정치 철학이 있냐는 거죠. 좌파는 진보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우파는 보수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와 예술에 있어서 예술가들이 작업의 개념을 갖고 거기에 따른 양식이 나오고 있는가? 예술의 문제나 정치의 문제나 똑같은 문제들을 지금 안고 있다는 얘기죠. 개념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지금 우리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가? 동시대의 문제와 어떤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그런 주제인가? 그래야 공감대를 얻고 새로운 변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시의성의 문제를 이건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예술가들이 그냥 내가 어떤 개념이 있다 해가지고 그 개념대로 막 해보세요. 물론 그거는 자유지만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라고요. 그 검증을 통해서 좋은 작가가 되기도 하고 또 그저 그런 작가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라고요. 그 개념에 따라 가지고 그 시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개념이 너무 고전적인 개념인가, 모던적인 개념인가, 또 포스트 모던적인 개념인가, 이 시의성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치 철학이 그 옛날에 통할 만한 그런 거냐, 모던 시대에 통할 거냐,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적합한 정치 철학이냐, 이걸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술가들이야 뭐 자기가 한번 이렇게 질러봐도 뭐 그게 뭐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의 문제고. 근데 정치라는 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방향이 엄청난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그거를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라고요. 그 내용도 말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질러보고, 평상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또 선거를 통해서 그 내용의 그 비전을 심판을 받고 그래야 되는 거죠. 선거 때는 그냥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물고 뜯고 그냥 상대방의 약점만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대안도 없이 이렇게 일을 저지르면은 그 피해는 국민한테 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자나 자기의 정치 철학을 점검해야 된다. 보수주의자라면은 버크가 말한 그런 보수주의에 입각해서 버크의 자유 개념과 지금 우리 시대의 자유 개념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진보주의도 마찬가지라고요. 19세기의 진보주의라는 거는 왕정 복고를 꿈꾸는 그런 전 근대적인 보수주의에 대항하는 급진주의적인 거거든요. 사회주의가 대두하기 이전에는 그런 특권 계급인 이 귀족들이 보수주의였고요. 그런 귀족들에 대항하는 부르주아 계급이 진보주의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모던에 와가지고 냉전 시대로 오면서 프롤레타리아가 이제 진보주의로 되는 거잖아요. 뭐 지금 뭐 거기에 갇힌 사람들이 많아요. 냉전 시대의 그 보수주의와 그 진보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근데 뭐 철학에서는 이미 마르크스 이후에 이 진보주의도 하버마스나 프레드릭 제임슨 같은 포스트 모던적인 진보주의가 있고요. 또 후기 구조주의 이후에 나오는 포스트 진보주의가 또 있어요. 그거는 이 후기 자본주의를 공격하면서 이 마르크스를 끌고 오는데 이게 옛날식의 그런 진보가 아니라 아주 그 미묘한 컨템포러리한 진보주의가 등장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슬라브의 지젝이라든지 조르주 아감벤, 알랭 바디유, 또 누굽니까, 랑시에르, 에? 이런 사람들의 철학은 진보의 최첨단이라고 볼 수 있죠. 너무 급진적인 어떤 정치 모델을 제시하다 보니까 비현실적이고 굉장히 미학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의 철학이 이 미학과 맞나요. 옛날 마르크스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보수나 진보나 이런 시대 정신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는 거라고요. 과연 우리 정치인들이 그러한 어떤 정치 철학을 갖고 정책을 펴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회 변동을 정치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